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 2학기 과학 수업을 맡은 홍남정입니다.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을 졸업을 했고요. 물리교육과 통합과학을 부전공했습니다. 그래서 뭘 하든지 다 골고루 탄탄하게 공부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치파인만 해서 중등과학 그리고 선행과학은 물론이고 이 영재, 과고, 민사를 대비하는 이 학생들에 대한 입시과학을 전담했습니다. 네,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을 많이 만나봤고요. 그리고 다양한 성향의 학생들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입시 특성별로 제가 다 이끌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계시든 그리고 어떤 실력을 가지고 계시든 제가 다 끌어올려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학생들이 2학년 때 시험을 처음 친 학생들이 많죠. 과학시험 어떠셨나요? 네, 쉬었던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많이 어려워서 과학은 내 길이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험을 잘 쳤든 못 쳤든에 상관없이 남은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머지 과학 파트들 굉장히 중요하고요. 왜 중요한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먼저 과학교육과정의 특성부터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과학교육과정은 나선형 교육과정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나선형 교육과정이란 핵심 개념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을 하되 그 반복의 과정에서 확장을 해나가는 그런 심화 유형들을 더 붙여나가는 이런 교육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본 개념은 그대로 중학교 내용을 배우는데 거기다가 좀 더 살을 붙여가면서 그리고 난이도를 높여가면서 반복과 확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등에 배운 내용이 다시 한 번 더 나와서 이거 저번에 내가 배운 내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파트들이 꽤 나올 거예요, 앞으로. 네,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이 나선형 교육과정을 이용해서 교육과정이 짜여져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중등과학에 있는 모든 개념들은 다 고1 필수 과목에 해당하는 통합과학과 연계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2학년 때 이 원소에 대해서 배웠고요. 3학년 때 화학 반응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과학들은 통합 1, 2학기에 걸쳐서 다양한 화학 단원들과 연계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 화학 반응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배우는 단원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원소들이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루게 됩니다. 특히나 이 화학 반응과 열 출입 단원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그 개정 22 통합과학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소단원인데요. 이 단원은 중학교 3학년에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단원 내용이 그대로 통합과학에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단원의 내용이 그대로 화학원으로 이어집니다. 물론 여러분 때는 화학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는 않고요. 이제 원이라는 명칭은 사라지고 그냥 화학으로 불리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 단원이 그대로 반복이 되면서 거기다가 실험에 대한 그 자료 해석만 조금 더 추가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학교 때 이 화학 반응의 열 출입을 잘 공부를 해놨다면 통합과학과 화원에서는 굉장히 쉽게 가져가실 수 있는 거저먹는 단원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중등과학을 얼만큼 잘 다져놓았는지에 따라서 앞으로의 과정도 훨씬 더 쉬워질 수가 있고 앞으로의 과정을 배우는 과정에서 뭔가 구멍이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등과학이 중등과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등과학에서 고1 통합과학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고2 선택 과목들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선택 과목들이 이전에는 물화생지 원 과목으로 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냥 원이 아니고 물리학, 생명과학, 화학, 지구과학으로 구성되게 되고요. 이 선택 과목 선택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이 여러분들이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그 기준은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대학에, 희망하는 학과의 전공이 될 거예요. 반드시 이 과목을 들어야 한다 라는 필수 과목은 없지만 각각의 대학교의 그 학과들에서 권장 과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간호학과 같은 경우 생명 혹은 화학을 듣기를 권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학과 같은 경우 물리 그리고 화학을 듣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목들을 여러분들이 들어야지만 그 대학교에 입학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과에 입학을 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과목들을 들어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통합과학이 28학년도 수능부터 수능 필수 과목이 된 거 모두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이 통합과학만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과학의 내용을 고1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이것을 고3까지 끌고 가셔야지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등과학을 탄탄히 해놓아야지만 통합과학이 쉽고, 이 통합과학을 1학년 때 탄탄히 해놓아야지만 수능까지 쉽게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중1, 중2 때까지 배우는 그 중등과학에서의 개념들이 이 통합과학 이후의 과정에서의 기초 어휘, 기초 개념들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중3 때는 이제 계산 문제들이 많이 포함될 거예요. 그럼 그 계산 문제들이 이 통합과학에서의 킬러 파트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특목 자사고에 가고 싶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특목 자사고 학교들 중에서 대부분의 학교들이 중학교 3학년 2학기 성적까지 반영되게 됩니다. 과고랑 영재고 같은 경우는 8월달 정도부터 이제 입시가 시작돼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3학년 1학기까지 반영이 되는 학교들이 많고, 과고의 경우에는 먼저 1차 시험을 친 다음에, 그러니까 면접까지를 친 다음에 그 후에 합격한 학생들에 대해서만 2학기 성적을 요구하세요. 그러면 결국은 2학기 성적까지 반영된다라고 보셔야지만 되겠죠. 그래서 중학교 3학년 2학기 성적까지 여러분들이 과학 성적을 쭉 유지를 하면서 탄탄한 성적을 만드셔야지만 되고, 여기에 일부 자사고들의 입시 요강을 가져왔는데요. 보시면 그 과목 학기별 성적 반영 비율이 2학년 때보다는 3학년 때가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학년 1학기 때 조금 성적을 망쳤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남은 과정을 쭉 높은 성적으로 유지를 하신다면 원하는 학교에 충분히 가실 수도 있다는 거죠. 충분히 만회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중학교 2학년 2학기부터 잘 잡아 나가시면 여러분들이 그 중학교 과정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들어가는 데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교 갈 때까지 쭉 사용하게 되는 그런 중요한 과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제 수업에서의 관리 방식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테스트는 두 가지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다지선다 테스트인데요. 선생님은 중등과학은 이 정도의 보기, 대체로 10개에서 20개 사이로 보기를 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가 가장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의 습관 중에서 한 가지는 바로 답만 고르고 넘어가는 습관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기 2번에 답이 있다면 2번까지만 읽고 답을 체크하고 넘어가 버리는 학생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매력적인 오답에 걸리기 쉽습니다. 이 매력적인 오답이라는 것은 교육학적 용어예요. 이 매력적인 오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을 현혹시키는 정말 헷갈리는 그럴싸한 오답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이 만약에 2번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그것까지만 읽고 넘어가 버리게 되면 그 뒤에 명확한 정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보지 못하고 넘어가 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보기까지 꼼꼼히 읽어야 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 다지선다 유형의 문제에서 모두 고르시오의 형태로 문제를 내고요. 그 모두가 몇 개인지 알려주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보기를 읽을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만 풀다 보면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에서 또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개념 진도를 다 나가고 나면 실전 유형의 테스트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형태의 시험을 치게 되고요. 그 모의고사 형태의 시험에서 그냥 오지선다 혹은 서술형 이런 유형들을 일반적인 시험지처럼 시험을 치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그 시간 배분을 내가 잘 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하고 또 OMR 연습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 수업이 마치고 나면 상세한 피드백 드릴 건데요. 이런 식으로 테스트 점수, 그리고 평균, 그리고 과제 수용도 드리고요. 이것들을 기반으로 오늘 수업에서 어떻게 수업을 들었는지 혹은 시험 친 거 보니까, 과제를 푼 거 보니까 이 부분이 부족하다. 이런 자세한 설명을 드려서 학생 스스로도 자신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인지를 하고,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이 부분을 체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피드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등과학은 고등까지 계속, 그리고 고등에서도 고3까지 계속 반복이 돼야 되는 기본 개념들이기 때문에 이 기본 개념에 대한 부분들은 툭 치면 툭 나올 정도로 완전히 단련되어 있어야지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이것과 관련한 개념들, 관련한 질문들은 어디까지 나올 수 있는지를 미리 경험을 하고 그것들에 대한 숙련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수의 문제를 푸는 것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주간지를 드릴 거고요. 그래서 그 주간지를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문제를 푸실 수 있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시험 직전에 드리는 건데 요거는 교사용 자료, 교사분들만 사용하는 그 교사용 자료들도 포함을 해 놓았습니다. 시험에 출제할 그림들을 하나하나 다 찍으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교사용 자료의 그림들을 가져와서 그 보기만 바꿔서 내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한번 풀어본다면 시험에 나올 자료들을 미리 경험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모르는 게 있으실 때는 언제든지 카톡으로 질문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질문을 보내놓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답변을 해드릴 건데 만약에 하다가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 싶은 부분은 이렇게 그림을 그려드리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저의 중2과학 수업은 신천중, 그리고 아주중, 그리고 잠실중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토요일 오전 10시에 잠실관에서 열리게 됩니다. 저와 함께 이 수업에서 중2과학뿐만 아니라 모든 과학으로의 기틀까지 함께 다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